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합니다. 개장 초보다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0.6% 내리면서 184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상승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514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 현황까지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수급부터 저희가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이 순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역시 여기에 매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어제도 6천 계약 넘게 매도를 했었는데 현재 3천 계약 가까이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는 5원 30전 오르면서 1130원 9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요. 대형주들의 낙폭이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0.7% 내리고 있고요.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르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이 강세입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언젠간 인상이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보험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흥국칼퇴 우선주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부까지 이미 올라섰고요. 동부화재 3.4%, 현대해상 3.6%, 코리안리가 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동양생명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험주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주들이 포함된 금융업종 역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은행업종이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기업은행이 1.2%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은행 0.7%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KB금융 같은 경우는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금융업종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증권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이 2.6% 급락하고 있고요. 동부증권 2%대, 부국증권 1.9%, 대우증권 1.7%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면 증권주들이 많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은행주들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종밀업종이 0.01% 현재 내리고 있고요. 종이목재 0.0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반전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2%대 급락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대림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 실적 좀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때문에 4.1% 급락이 하고 있고요. 현대산업이 3.4%, GS건설이 3.3%, 한일건설이 3.3%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대우건설 역시 2.5%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동부건설 1.8%, 두산건설 역시 1.8%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증권업종이 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철강금속업종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강철이 5.8% 상승을 하고 있지만 대장주격인 그런 큰 종목들이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가 1.7%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제철 1.4%, 현대제철 1.3%, 그리고 포스코가 1%에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역시 최근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3%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두산중공업 역시 0.7% 내리면서 부진한 모습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업종별 현황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수급 상황과 함께 더욱 구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이렇게 좀 부진하게 장이 진행이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냥 오를 것 같은 국내 시장이 3일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00선을 넘어섰던 국내 시장이 지금 1840포인트대까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추세 이탈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어찌 보면 올 것이 온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찌든 듯한 무더위가 여름철에 이제
무더위가 오죠. 근데 이 무더위 여름철에 또 하나의 복병이 이제 태풍입니다. 태풍이 좋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악영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기의 순환이랄까, 그리고 태풍이 한 번 더 지나가야지만 무더위가 지나가고 또 풍요의 계절, 가을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일단락하고 이제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큰 시각으로 본다면, 대세 사이클 큰 시각으로 본다면 장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매수하고 싶어도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를 주저하셨던 분들,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내놓고자 하시는 분들이 물량을 내놓을 그럴 기회가 제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조정 또한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어젯밤에 밤새 안녕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어젯밤에 밤 10시경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모습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폭을 확대시키면서 11,000선이 붕괴된 가운데 장대 음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뉴욕 증시도 그럼 이제 조금 더 추가 조정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받을 것이냐, 이거 한번 예측해 봐야죠. 자, 1차 지지선 라인은 1800에서 1900포인트 라인이고, 그 다음 강력한 지지선은 1700포인트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 여기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종가가 1978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 맥시멈 한 200포인트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뉴욕 증시도 밑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가격의 조정보다는 옆으로 다소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그재그 패턴으로. 그러면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본 증시는 오르지도 못한 것이 빠질 때는 더 빠집니다. 역시 약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장에서 종목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도주를 사라 하는 격언이 있다시피, 자, 강한 종목을 사야겠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개파락하면서 2%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현재 실현한 가운데 9,300엔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이미 엄청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쌍봉형 패턴으로 무너지는 있습니다만,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이 라인,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라인? 예, 요 라인에서 지지선이, 그러니까 9,200에서 9,300엔 라인, 오늘 현재 9,347엔입니다. 그러면 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만 하락한다면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궁금합니다. 과연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 아직 중국 증시가 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 텐데, 그럼 중국 증시 한번 보죠. 어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중국 증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여기서 조정은 이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것은 쌍바닥 치고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겠지만 그 조정폭 또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 증시 특성상 순간적인 급등락을 합니다. 올릴 때도 많이 올르고 빠질 때도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네. 과매수, 과매도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기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그렇죠? 상승 큰 추세는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출구 전략 시행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작용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10월입니다. 만약에 이 장이 11월 달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연말 랠리 가능성, 연말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궁금한 사항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국내 증시의 패턴의 모습을 보면 단기적으로 쌍봉의 패턴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해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장을 지지 추세선, 상승 지지 추세선으로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이게 1868포인트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지난 10월 12일 날 찍었던 종가. 이것이 붕괴가 된다면 단기 쌍붕의 패턴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자세히 조정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식 편입 비중이 높다면 뭐 하락할 때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등 시는 매도를 해야겠죠. 왜? 이 반등이 이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선 라인이 어디에 형성되고 있냐면 저항선 라인을 말씀드리면 이 라인이 이제 저항선 라인입니다. 이게 몇 포인트냐면 1880포인트 라인. 1880포인트 라인이 이제 저항선입니다. 그럼 올라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매물벽에 의해서 되밀리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자, 올라올 때 밀리고 오를 때 밀리는 이런 패턴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많은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요. 빠지면 1차 지지선 라인이 1830포인트 라인. 그 다음 강력한 지지선이 1800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로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현재가 1850입니다. 좀 낙폭을 줄였네요. 그러면 맥시멈 빠지면은 한 30포인트에서 한 40포인트 라인은 조정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패턴이라면 요런 패턴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분간은 금주와 다음 주까지는 종목별 장세의 전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더 크게 보실까요? 한번 길게 봐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냥 장기적으로 내 종목 지금 우량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가지고가 되겠느냐? 예, 전혀 무리하실 필요는 무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승 전환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서 한 1, 2주 더 추가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접근한다면 무리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은 국내 코스피 시장 주봉의 모습입니다. 자, 주봉의 패턴으로 본다면 크게 보면 이것도 결국 상승입니다. 자, 지난 주봉 패턴으로 보면 지난 5월 달에 5월 말에 저점을 찍고 1차 상승 이후에 한 달간의 조정 그리고 2달간의 상승 그리고 지금 1주차 조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 2주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1800선 1800에서 1850선이 또한 주봉상으로 보면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럼 결국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한다면 이 조정은 뭐냐? 매수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장에서 제가 기준선으로 말씀드렸던 1868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가격의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은 한 1, 2주 정도 예상한다. 그래서 금주와 다음 주까지는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수가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출구 전략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의 무게 비중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금융주들이 강세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예상돼서 은행가라든지 화재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 하락폭을 키우다가 지금 약보합 수준으로 낙폭을 현격하게 줄이고 있고 반도체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 하이닉스는 플러스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미리 빠진 종목군들도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는 재차 상승을 위한 눌림목의 과정을 좀 받을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조정은 종목별로는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은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순환매 차원에서 재차 상승을 위한 그런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좀 있습니다. KB금융도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들을 어제 노렸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보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은 한 1,000억 원 정도 매도한 건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매도를 지속적으로 했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은 또 매도를 현격하게 줄여가고 있고 이런 패턴이라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 오후장 되면 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여전히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있고 특히 펀드 환매로 인해서 불안했던 투신권이 이제는 펀드 환매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이제 정리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투신권도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전일장에서 뭐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위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전일장 국내 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 LG화학 334억 원을 필두로 해서 현대차, 현대건설,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오히려 그동안 국내 시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화학, 건설주들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조금 다르죠.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지난 9월 달부터 패턴이 좀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통적으로 강세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으로 집중화시키는 그러니까 연기금을 포함해서 이런 장기 펀드들이 장기 기관들이 장기 투자하는 기관들이 낙폭 과대된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전일과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LG전자를 529억 원 매수했고요. 하이닉스, 코세프 200,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NHN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코세프 200은 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코세프는 저 ETF 펀드입니다. 네. 그 ETF라는 것이 그 상장지수 펀드죠.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를 매수한 거니까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뭐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장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기존에 장을 이끌었던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낙폭 과대됐던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뭐 단기 추세 이탈로 인해서 조정은 받았겠지만 그 조정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소위 말해서 이들 메이저 세력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은 이미 픽스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에 성장되어 있는 전 종목, 1000여 개가 넘는 이 전 종목을 다 매수하진 않죠. 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뭐 코스닥 50종목 이외에 많아야 한 100개에서 150개 종목이 세팅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 종목을 바스켓을 구성한 다음에 그들 종목 중에서 그렇죠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 재무구조 우량주입니다.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군들이거든요. 자, 전일장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 디지텍 시스템을 25억 원 매수하면서 크루셀텍, 서울반도체, 태웅, CJ 오쇼핑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심텍을 57억 원, 비교적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네오이즈 게임즈, SFA, DMS, 루멘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규모가 조금씩 증가되는 예전에 뭐 10억 원대 전후로 해서 매수율을 보였는데 뭐 1위가 57억 원이고 5위가 24억 원.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는 증가 추세를 매수 규모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급별로 저희가 좀 살펴봤어요.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살펴봤는데 그동안 저희가 최근의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 쪽이 더 강세였단 말이죠. 오늘도 지금 코스닥이 강세로 전환이 됐고 네.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코스닥 종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정확히 보셨네요. 지금 제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종합지수, 특히 코스피 시장은 단기 추세 이탈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1, 2주 정도 상승 전환까지 걸린다는 말씀드렸죠. 그 사이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개별 종목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을 압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도 종목별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별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께서 오늘 내일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종목은 자, 이게 또 개별 종목인데 지수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SK 네트워크스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SK
뭐 회사명에 SK가 붙었으니까 SK 계열사죠. 네, SK 계열사죠. SK 계열에서 유통 및 에너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사입니다. 네. 특히 이 종합상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어떤 전략을 짜고 있냐면 이 해외 광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네트워크는 브라질 광산 기업을 인수하면서 버추얼 철강 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그쪽에 더 주력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가격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는 장기 주가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네트워크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주가지수 일봉의 차트인데요. 예,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직전 고점 때 12,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11,000원대까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결국 이 조정 또한 무슨 조정이냐? 예, 재차 상승을 위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의 모습을 보니까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네요. 지금 종합지수는 어디 놓여져 있나? 이 SK네트워크 차트를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요 시점. 요게 놓여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정 받아도 한 요 정도 폭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미리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선대 11,000원대에 근접하고 있는 SK네트워크 11,000원대라면 무리가 없지 않는 생각이 되고, 아래 바닥에서의 거래량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주봉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봉이거든요. 예, 2009년도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때가 18,300원입니다. 예, 아이고 1년 이상 주가익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의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한솔 CSN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절 언급해드렸던 뭐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실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별로 펀더멘탈의 이 좋은, 그리고 펀더멘탈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대그룹 계열사 중에서 개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노려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솔 CSN인데요. 네. 이 종목도 한솔그룹의 물류 전문회사죠. 특히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라이딩 같은 계열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평가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 종목도 가격적으로 상당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를 저는 2,400원 전후로 봤는데, 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콘테스트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네요. 네. 자,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예, 주가가 급등했다가 가격의 조정,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쌍바닥 기간의 조정,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 모습도 무난하고요. 그래서 오늘 2,400원 마이너스 콘대에서 이런 종목군은 오히려 지수의 조정을 이용해서 불알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와 한솔 CSN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현재 특징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증권사들의 시각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에 헬스케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친 가운데 헬스케어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주력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메디슨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어제 저녁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보험주도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보험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금리를 높이면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시중금리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즉 BW가 새로 상장되면서 약세를 보이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서 약 200만 주가 발행됐는데 이 물량이 오늘부터 거래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특정 업종을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어느 정도 우리 시장도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증권사들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가 이번 주 들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국내외 여건이나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은 단기적인 조정은 감안해야겠지만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의 조정은 숨고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개발 계획이나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시장의 기대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여기에 미국 지표와 국내 IT 기업의 실적도 호재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의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5달 만에 상승했고 컴퓨터와 주변기기 설비 가동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오중전에도 성공리에 끝났고 양호한 국내 IT 기업의 실적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대우증권은 수급 상황도 좋다고 말합니다. 8, 9월만 해도 주식시장을 불안에 떨게 했던 펀드 환매가 곧 끝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국내 가계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는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기관의 매수 여력도 커지겠죠. 토러스 투자증권은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극 항로 이야기인데요. 유럽과의 교역거리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럽 자원의 수송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 국내 해운업도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한진해운과 STX 조선해양 등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 증권사의 시각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에 앞서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병수 실장님과 함께 NHN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픈마켓에 진출하겠다 NHN이 밝히기도 했는데 주가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분을 일정 반납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로는 20만 7천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선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3분기부터 전자상거래 광고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실적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주셨고요. 구체적으로는 22만 원 선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1, 2차로 나눠서 한번 매수에 가담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NHN 흐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우증권 박종혁 과장과 살펴봤던 그 종목 중에서 이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그리고 또 LP 시스템을 저희가 각각 살펴봤었는데요.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탑스 초반 흐름이 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에 대해서는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갤럭시 S 그리고 또 갤럭시 탭에 대해서 케이스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인탑스에 대해서는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폭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을 더 키우기도 했었는데 일정 부분 또 반납을 했습니다. 목표가로는 24,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LP 시스템도 살펴보도록 하죠. 아몰레드 관련주로서 분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움직임은 더 폭발적입니다.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시죠. 현재는 4.6% 급등하면서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8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8,800원 선, 손절가는 7,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전화 3153-2611번, 2619번으로도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음 카페 주식114와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낙폭을 좀 키우는 듯 싶었는데 다시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낙폭에서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렇게 평가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현재 시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오늘 아침에 갭 하락돼서 장중 한때 한 50포인트까지 20포인트까지 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도 선물에서 많이 좀 지금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다가 또 매도로 좀 돌아섰고 네. 선물에서도 지금 뭐 개인과 기관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현물에서는 역시 뭐 개인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 낙폭을 좀 줄이는 지금 아침에 갭 하락돼서 갭 하락 부분을 좀 메우고 있는데요. 오후장에 지금 한번 좀 돼야 봐야지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 반영이 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낙폭을 좀 줄이는 것도 아마 지금 좀 좋은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코스피 쪽도 지금 상승 반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낙폭을 0.1% 정도로 줄였고요. 현재는 18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어제 좀 하락을 했었는데 0.3% 오르면서 현재는 51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또 전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빨리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죠? 예, 덕산 하이메탈이요. 네,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계시고 이 매수 예, 예.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예, 17,710원에 20%. 17,710원에 20%요? 예, 예. 네. 지금 가격대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뭐 23,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수익이 꽤 나셨거든요. 예, 예. 네,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작년 11월 달인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네요. 예, 예, 예. 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동안에 예.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았으면 싶을까 싶어서요. 네네.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한번 저희가 진단을 예. 해드릴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상담 들어왔네요. 네, 뭐 덕산 하이메탈은 매출액 증가율에서 단연 지금 단연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159% 정도 되니까 네. 지금 업적 평균이 한 18.29% 되니까 사실은 지금 덕산 하이메탈은 거의 지금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에서도 14% 정도 되니까 업종 평균이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 지금 17,710원에 20%신데 네. 사실은 수익이 많이 나셨거든요. 네. 주가 들이면서 조금 더 상향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오늘 바로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주로 가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에서 다음 달 12월 달입니다. 네. 11월 달입니다. 조금 더 보면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한 3만 원까지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요. 조금 더 위로 보신다면 3만 5천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져나오시는 구간을 말씀하시면 22,500원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3만원 선까지도 볼 수도 있고 22,500원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정리를 하고 나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뭐 전량 매도일까요? 아니면 일부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전량 매도하시고 네네. 22,000원을 좀 이탈한다면은 조금 더 하방 쪽으로 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추세 힘이 좋지만은 또 단기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 기관들이 만약에 매도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네네.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 네. 기관들이 매도로 돌아서면 바로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2,000원 선에 만약에 도달한다면은 좀 여기서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도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양호하고 뭐 거의 신고가 행진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4,350원이 지금 최고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 신고가 이후에는 종목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종목은 오늘 또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많이 물량이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물량이 어느 정도 많다고 보고 22,000가 떨어진다면은 여기서는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2만 원대 지지가 나오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또 짧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이 꽤 나고 계시는 그 덕산 하이메탈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아주 기분 좋게 전화를 끊으셨네요. 수익이 이렇게 좀 많이 나면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많으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진단도 해드리니까 수익이 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대한항공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예. 움직임이 좀 무겁긴 한데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72,200원요. 72,200원이요. 예, 예. 네, 비중도 말씀해 주십시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단은 72,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수준에서 한번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에 항공주들이 참 좋았죠. 그래서 네.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항공 관련주가 좀 좋았지만은 상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에 하회할 것이다. 전망치 하회할 것이다. 이래서 종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항공과 좀 비교 되는데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이렇게 보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정의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쌍바닥 구간에 왔는데요. 쓰리 쌍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72,2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78,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78,000원에서 돌파 못한다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 손절가는 사실은 뭐 하향 쪽으로 봐야 되는데, 손절가를 굳이 드린다면은, 6만 7,000원 정도 선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72,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로는 78,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손절가 67,000원 선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저희가 살펴봤는데 전화가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답변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거의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는 게 좀 유리합니까? 중장기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좀 네.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3개월에서 네. 한 5개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고 싶다.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목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있으면 그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67,000원 부분에서는 왜인가 하면은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많이 좀 이탈하기 때문에 네. 좀 손절가 드린 거고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이제 4분기까지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전고점 쉽게 말하면 85,700원도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오늘은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조금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면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쪽으로는 67,000원, 상향 쪽으로는 1차적으로는 78,000원 말씀드렸고 조금 더 위로 보신다면 네. 8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중을 못 들었는데 비중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한 40% 정도 들고 있습니다. 40%. 비중은 적당합니까? 네, 비중은 좀 많습니다. 비중 많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 오면은 비중을 한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중에서 한 20% 정도죠. 네. 40%니까 20% 정도 반 정도 줄여주시면서 나머지는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추가 매수는 지금 적당한가 싶죠. 지금 비중이 추가 매수. 40%인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겠다고. 네. 지금 상승의 어떤 확실한 연점도 보이진 않고, 그리고 네. 이제 40%에 대한 어떤 그 물량 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금 또 비중을 담으신다면은 조금 더 무리시겠죠. 그래서 비중은 좀 지금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현대증권을 18,500원에 한 20%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 1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오늘 요즘 뭐 증권업종이 좀 정보들이 부진해요. 그런다는데 네. 향후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네네. 매수 시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매수하셨죠?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목표가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근데 목표가하고 향후 전망을 좀 봤으면 하고요. 네네. 향후 전망까지요. 알겠습니다. 현대증권 저희가 지금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실이 좀 있으세요. 네, 지금 매수하신 지가 지금 좀 된 것 같습니다. 18,000원대 같으면은 매수하신 지가 뭐 지난해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승의 탄력을 좀 상승의 어떤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지수가 오락가락 하면서 거의 박스권을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금 약한 흐름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충격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약한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앞으로 조금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0선에서 밀리면서 1800선까지 하회를 했는데요. 네. 이 지수와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의 전망은 앞으로 뭐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고 사실은 증권주는 지금 이 종목은 사실은 17,000원을 돌파 못하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17,000원 돌파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7,000원을 좀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절가는 굳이 안 드리겠고 상향적으로 보시면서 매수가까지 보시는데요. 매수가까지 도달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4분기를 좀 보시면서 4분기 말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낙폭이 좀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 예.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될까? 지금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그리고 연말까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증권 상담을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하시죠. 아니요, 상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안심을 하시고 또 전화를 끊으시네요. 다음 전화도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명 어떤 종목이죠? SN테크요. 네, SN테크요? SN. SN테크요. 예.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2,260원 정도인데요. 2,260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90%입니다. 90%.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종목 확인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2,260원에 90% 가지고 계신 예. 네, 종목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SN테크죠. SN테크요. SN테크요. 네, 알겠습니다. 발음이 좀 잘 안 들려서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SN테크 2,260원에 매수를 하셨고 90% 매수하신 기간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봄쯤 된 것 같은데요. 물타기를 해갖고 네,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기다리고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도 좀 많으시고요. 예. 네, 평소에 비중을 좀 30%가 넘지 않게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저희가 이 부분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테크, 저희가 좀 종목명 말씀을 들으면서 혼선이 좀 있긴 했는데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SN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실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SN테크가 지금 종목명이 SN입니다. 네. SN요? 네. SN. 종목을 확인을 일단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70원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SN테크 같은 경우는 좀 최근 추세가 많이 무너진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세도 그다지 크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SN테크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 주봉상으로 살펴봐도 좀 많이 최근 추세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일봉보다도 주봉 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SN테크 한번 주가 흐름과 함께 수급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테크는 최근에 흐름에서 많이 거래량이 줄면서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매수세가 거의 좀 안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거의 개인들이 조금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주 약한 물량이고, 사실은 이런 물량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극히 들어온다고는, 믿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를 박스권에 흐르면서 지금 하단 쪽에 보면은
1630원 정도에서 어떤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지 이후에 종목은 뭐 1800원 선을 넘어서면서 조금 흐름은 약하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손절가는 1630원 정도를 드리고 상방 쪽으로는 일단은 전 윗골이죠. 1860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이는 그런 네,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90% 같으면은 뭐 좀 많죠. 네네. 예, 90% 같으면은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작은 종목들은 조금 흐름 자체가 만약에 뭐 아래 위 꼬리의 흐름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흔들어 버리면은 바로 큰 손실과 뭐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이런 종목들은 한 10%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90%는 투자보다는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시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STX 엔지니어. STX 엔지니어. 네. 네, 종목명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26,300원에 매수를 한번 했고요. 2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아니, 27,000원에 매수를 한번 했고요. 네. 지금 33,000원에 한번 매수를 했어요. 33,000원에 매수를 또 한 번 하셨고요. 네. 네. 비중 어느 정도 되십니까? 비중은 한 50%요. 50%나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수익이 나셨어요. 뭐 27,000원에 매수하셨을 때도 그렇고 33,000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도 그렇고 뭐 종합적으로 살펴봐도 평균 단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미 수익이 나신 상태인데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이거를 나는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고 싶은데 네.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네. 그 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중이 50%인데 좋은 종목 매수를 하신 건 맞는데 비중이 이렇게 절반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짜는 데 있어서 분명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좀 비중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상담 좀 해드리죠. 네, 뭐 평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평단가 3만 원 되고요. 그리고 제가 STX 엔진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어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참 좋은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도 괜찮고 회사 지금 STS 오늘 사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도 STS 엔진 같은 경우는 하향했다 바로 지금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38,300원을 찍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거의 목표가가 38,000원, 9,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을 통과하면은 4만 원 정도 보시면서 4만 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반텀 정도는 이익실 하시고 차익실 하시고 나머지 20% 나머지 이제 50%를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5만 원 선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은 일단은 수익 난 부분에서는 좀 챙기자. 만약에 4만 원까지 오면은 주당 한 만 원 정도 이익이니까 그러면 수익이 거의 한 30%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어느 정도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하향 쪽으로 보면은 34,0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전량 정리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34,000원을 이탈할 시에는 전량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TX 엔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좋은 수식 가지고 쭉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37,10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쭉 이어지고 있는 STX 엔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폭이 많이 줄었고요. 코스닥 쪽은 오히려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04% 내리면서 185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오르면서 516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오르면서 1135원 7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 센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후 2시 라스 성공 전략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